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연쇄적인 이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체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본.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 만나보시죠. 독일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총리 시절 때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도 독일에서는 청소년들한테 그 홀로코스트 시설을 의무적으로 가게 하겠다, 견학을 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정말 독일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과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과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진중하게 사과를 한다면 뭐 그 받아들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몇 푼 돈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인데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한테 무슨 열등의식을 느끼는 건지 왜 우리한테만 유독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뭐냐면요. 일본이 드디어 그동안 계속 그 경고만 했었던 경제 보복 조치를 시작을 했어요. 세 가지 중요 핵심 부품이 아니라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거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뭐 외부에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일본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가마우지 경제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마우지를 어부가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쫄쫄 굶겨요. 그리고 나서 목에다가 줄을 채워가지고 고기를 잡게 합니다. 그러면 가마우지는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꿀꺽 넘기려는 순간에 어부가 이걸 흔들어서 토하게 만들어서 물고기는 실질적으로 어부가 취하게 한다라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억측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수출 적자, 대수출 적자가, 대일본 적자가 27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대부분 첨단 소재와 부품에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휴대폰 만들고 그 뭐 글로벌 1위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어떤 수익을 내려면 이거 완제품이니까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다 버리고 가가지고 여러 번 그 고개를 숙이고 팔아봐봐야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누구다? 네, 일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도 일본에서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지금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HF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폴리이미드 이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대체 불가의 소재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HF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불산이라고 그럽니다. 뭐 불화수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산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이 있어요. 녹여버리는 거죠. 애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정말 맹독성 무색무취의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후성에서도 만들어요. 대만 포모사에서도 만들고 그런데 일본산이 거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감광액이라고 하거든요. 감광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노광시켰을 때 견디게 만드는 레지스트,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가 바로 중요한 그 반도체 공정 중에 소요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듭니다. 동진세미캠에서도 만들고 LG화학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뭐 SK마테리얼스에서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TOK라는 회사 또 아니면 뭐 JSR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죠. 다우케미칼에서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만드는데 놀랍게도 일본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이미드에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밴더블 디스플레이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죠.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도 만들고 또 SKC 코오롱 PI에서도 만들고 뭐 여러 군데서 만듭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100% 일본의 스미토모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은 되게 쉽게 보고 있어요. 아니 뭐 별거 아니야. 뭐 그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 회사 아니야.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고 또 TOK라든지 아니면 SJL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와 있으니까 뭐 수출 뭐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게 지금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석 달을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아플 수 있는 곳에 정타를 내린 겁니다. 그야말로 정문일침을 딱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탁상공론으로 대충 끝날 것이다. 뭐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TOK라든지 SJR 같은 경우 우리나라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포괄 수출 규제에서 개별 수출 규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수출하는 물량만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수출이라든지 장비 수출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그 기술 제휴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단하면 그들도 같이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 동신 세미캠에서도 만들 수 있고 뭐 LG 화학에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딱 한 가지 소재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은 수백 가지의 공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D램 기준으로 해서 큰 정말 그 비싼 기계가 들어가는 공정만 한 24개 공정인데 그것도 좀 더 추려보면 3개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증착 공정, 그리고 리소그래피 공정, 그리고 이 패키징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이라면 뭘까요? 리소그래피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판에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는 그런 공정이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이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상당히 큰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2일 날 국고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우리나라 7나노 EUV 공정이 적용된 팹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또 EUV 공정이 뭔지를 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익스트림 그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자외선인데요. 노광 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플래시와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껌껌한 방 안에서 5명이 있어요. 그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플래시를 딱 비추면 주변 사람들은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이게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 빛에도 파장이 있거든요.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 현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저 포인트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마를 딱 겨냥을 하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요. 그 사람도 누군지 잘 식별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손실이 없고 완전히 가운데로 뭉쳐 있어서 그 소위 회절 현상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빛의 파동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회절 현상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노광 설비가 뭐예요? 위에서 빛을 광원에서 내려 쬐면 포토마스크를 통해서 소위 그 볼록한 렌즈, 집광 렌즈를 통해서 기판에 노광을 시키죠. 그래서 똑같이 포토마스크에 있었던 그 상을 맺히게 만들어서 이쪽에 그 현상을 만들어서 그 녹이고, 그러니까 애층에서 녹이고 남는 부분만 가지고 회로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노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절 현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미세 공정이 유리하겠죠. 빛이 옆으로 새나가면 그만큼 필요 없는 부분에 노광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EUV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상당히 중요한 이 업그레이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요번에 수출을 금지하겠다, 제한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EUV 공정에 들어가는 감광액을 중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에서 만들 수 있느냐? 동진 세미캠에서는 지금까지 193나노 이상에 들어가는 그런 감광액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DUV라고 하는데 요건 DB예요. 딥 울트라 바이올릿. 그래서 DUV는 193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졌고 지금 EUV는 13.5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졌어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미세 공정에 유리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첨단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이건 100%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에서 우리나라한테 이미 지금 오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모든 투자 마치고 전기불 켜고 이제부터 우리가 먹거리로서 차세대 먹거리로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곳에다가 그냥 일격을 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그냥 경고 사격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에 가보시면 사실은 일본산 장비가 세 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 대 중에 하나가 거의 대체 불가의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OHT 같은 장비들, 그러니까 이 실리콘을 갖다가 이제 운반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본 장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어찌어찌해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집광 장비 같은 것들은요. 뭐 니콘이나 캐논 일본산 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100%입니다. 이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매년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지금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분량이 최대 분량입니다, 지금. 뭐 짧은 것은 뭐 2주 정도밖에 못 견디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10년 정도 걸리는 그 개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응수를 하고 있냐면, 하려면 해라. WTO에 제소한다면 그럼 우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너희들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한 37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빼게 되면 우리나라를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귀에 걸면 귀,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수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WTO에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산케이 신문이 주장을 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도 가장 극우 계열의 신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사를 봤는지 아베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왜 심각하냐면 지금 와서 우린 지금 그래도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칼을 빼든 아베가 이걸 멈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7월 21일 날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사실 그 민족주의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불길을 부어버리는 게, 기름을 부어버리는 게 짧은 시간에 표를 모으는데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별거 아니겠지,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서는 지금 뭐 아베가 처음에 이걸 주장한 것이 3월 달이니까요. 최소한 석 달 이상 고민을 해서 정말 아플 수 있는 곳을 딱 집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정말 그 흔한 재료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독립기념일 직전일에 S&P와 더불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찝었습니다. 그런데 MSCI의 주요국으로 등재되어 있는 49개국 중에서 떨어진 나라가 5개국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귀결될 것이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실행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전체의 사이클에 문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상대편에서 여포를 내보내면 우리 측에서는 최소한 조자룡은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 나가봐봐야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기 십상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편에서는 아베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거 기업들한테만 맡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